강원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통시장은 정비 등이 잘 이뤄지지 않아 화재 위험이 높은데요. 초기 진화를 위한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곳도 적지 않습니다. 전통시장이 얼마나 화재에 취약한지 구조적인 문제점을 들여다봅니다.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입로에 물건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윗 공간에도 각종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 1초가 위급한 화재 상황에서 소방차 진입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전통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량 한 대 겨우 지날 통로 양쪽에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공간 확보를 위해 안전선이 그려져 있지만 상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소화전 주변도 마찬가지. 물건들이 가로막고 있어 소화전이 있는 곳인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소화전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 정화물이라.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시장 곳곳에 소화기가 비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녹이 잔뜩 쓸어 있고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어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소화기 이용 방법조차 모른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혹시 여기 시장에 소화전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소화전 저기 있네요. 배우기는 배웠는데 모르겠네요. 잊어버렸어. 소화기를 갖춘 상점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있다고 해도 거의 보관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소화기를 왜 저렇게 상자에 넣어놨어요? 문제 안 오더라고.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전기 안전도 심각해 보입니다. 건물 주변은 전기줄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고 실타래처럼 뭉치고 꼬여 있는 것도 눈에 띕니다. 내부에는 끊긴 전선이 곳곳에 방치돼 있고 심지어 콘센트에 연결된 것도 끊긴 채 매달려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 그 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좀 미흡하다. 소방차 진입 어렵고 또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큰 사고 나고 좀 두렵습니다. 화재라든지 이런 걸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게 처음 무서워요. 일단은 화재가 나면은 뭐 우리가 한순간에 우리가 살아왔던 게 무너지는 거니까. 한번 불이 났다 하면 대형 피해로 이어지기 쉬운 전통시장.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소화전 관리, 전기 안전 점검과 함께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화재 초기 진압 교육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박영일 강원연구원장이 인사채용 논란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장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책임연구원 인사채용 등과 관련해 본인의 제자를 맞춤형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박 원장이 취임 8개월여 만에 사퇴함에 따라 연구원이 집중해온 분원 유치 등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또한 채용비리 논란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도에서 검사가 진행돼 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전망됩니다. 주한 핀란드 대사가 7일 강원도를 방문해 최문순 도지사를 예방하고 지역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환경 등을 돌아봤습니다. 백가메쪼 주한 핀란드 대사는 이날 방문을 통해 강원도가 관광산업뿐 아니라 미래 신산업에 대한 잠재력도 갖춰 투자의 가치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도 산업환경과 교통인프라 등 종합적인 투자 여건을 설명하고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수소산업, 디지털 헬스 등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이 밖에도 강원도와 주한 핀란드 대사관 대표단은 향후 에너지 산업과 저탄소 정책 등 친환경 사업에 대한 투자와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홍천 지역의 철도 유치가 100년 전부터 거론됐다는 역사적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홍천군은 1920년 3월 4일자 매일신보에 경춘 전괴 출원 자본금 600만 원이란 제목으로 춘천에서 홍천을 거쳐 양양까지 철도를 놓는 동해안 횡단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1989년 5월에는 모 일간지에 청량리역에서 출발해 양평과 홍천, 원통을 거쳐 속초를 경유하고 강릉으로 이어지는 동서고속철도 노선이 확정됐다는 보도가 나온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천군은 철도 유치 염원과 역사적인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록하기 위해 용문 홍천 간 철도 유치 백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산불로 소실된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가 오는 10월 재개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공정률 20%를 보이고 있는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는 소방시설 확대와 화재 강한 자재를 사용해 복구에 한창입니다. 또 기존 산불 피해목을 이용한 기억의 숲도 조성해 재단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입니다.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는 35개 동 51개 실과 커뮤니티 하우스, 산책로 등으로 조성됩니다. 영월군이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분만 취약 지역의 안정적인 분만 환경과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시간에는 영월의료원 총무과 박성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성태님 반갑습니다. 영월군이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에 선정됐는데 먼저 이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취약지에 분만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장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보다 안정적인 분만 환경 또 인프라 구축이 기대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저희 강원도 영월의료원은 2019, 2020년 2개년 사업으로 인공신장실 설치 및 분만병동 증축과 관련된 시설 장비비를 확보하여 준공 및 장비 납품을 앞두고 있습니다. 5월 초 분만산부인과와 인공신장실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인공신장실 및 분만산부인과 운영 시 영월, 평창, 정선에서 유일하게 분만 및 투석이 가능해집니다. 저희 강원도 영월의료원에서는 이제 일반 병의원에서 재정적인 이유로 운영을 기피하는 필수 진료과를 운영하여 의료 취약지 필수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네, 분만 환경 조성이 되면 이 성주 여건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또 기대효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역 주민들의 그 원정 출산 및 원정 투석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시간, 경제적 부담을 덜고 그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게 됩니다. 또한 수입 증대 효과와 수익성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안전한 의료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의료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끝으로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실까요? 분만 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선정에 따라 연간 운영비 5억 원은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산부인과 전문의 2명, 간호인력 6명이 하나여 집행할 수 있고요. 이에 따라 운영비가 부족하여 자부담, 의료원 부담금이 추가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분만 산부인과 운영과 관련된 인력 기준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24시간 분만을 위해서는 이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최소 2명 이상 확보해야 하나 지금 운영비가 부족해서 추가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및 추가 간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저희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될 시에는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금 지원이 없어서 성과를 내기에 좀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영월군 의료원의 박성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서울에 소재한 WK 뉴딜 국민그룹이 강원도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억 5천만 원 상당의 방역 마스크를 기부했습니다. WK 뉴딜 국민그룹 박항진 대표는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방역 마스크 100만 장을 강원도에 지정 기부하기로 하고 7일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강원도는 기부받은 마스크를 지역 노인,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19,000여 명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최신 의료기기의 품질관리 국제 기준 도입을 위한 기술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최신 품질관리 기준 도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재단과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서울대병원,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사업 내용은 기업 맞춤형 기술 지도, 사용 적합성 평가 지원,
국제 기준 관련 교육 지원 등으로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 중 최신 기준 적용이 필요한 기업이나 신규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희망하는 업체가 그 대상입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다음 달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등으로 관내 7개 구기름관리소에서 단속반을 편성해 진행합니다. 또 드론을 활용해 산림 내 입산자들을 확인하는 등 감시 방법을 다각화할 방침입니다. 동해해양경찰서가 지난 2일 삼척시 임원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했던 예인선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사는 최초 발화지 특정과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고의성과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해경은 현장에 있던 선장과 승선원 3명을 상대로 용접을 이용한 수리 작업과 인화성 물질에 대한 관리 소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2021 강원 학생 유도 대회가 11일까지 사흘간 태백시 태백고원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강원도 유도회와 강원도 교육청은 도내 초중고교 및 일반부, 단체 등 45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제50회 전국 소년체전 강원도 선발전을 겸한 학생 유도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는 이번 대회 기간 경기 지도자,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 1000여 명이 지역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린이들이 기획부터 조성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한 어린이 놀이터가 오는 17일 개장합니다. 춘천시는 17일 거두리 큰골공원에서 춘천 최초의 어린이 놀이터인 잼잼 놀이터의 개장식을 개최합니다. 14억 원을 들여 조성된 잼잼 놀이터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과 명칭 등 조성의 모든 과정에 놀이터 실제 이용자인 어린이가 참여했습니다. 놀이터는 그물놀이와 암벽 오르기, 수경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아이들의 놀이 활동을 위해 놀이 활동가가 배치됩니다. 영월군이 영월군 행정역사관 조성을 위해 기록물 기증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기증 대상은 영월과 관련된 보존 가치가 있는 모든 유형의 기록물로 오는 9월 3일까지 1차 수집 후 수시로 기증받을 예정입니다. 기증된 기록물은 홈페이지 공개와 함께 기록관 보존서고에 보존하고 기증자에게는 증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도내 최대 곡창지대인 철원 지역 농민들을 위한 모짜리 공동 취사장이 운영됩니다. 철원군은 철원농협과 함께 오는 23일까지 외촌리 철원 근대문화유산 전시장에서 공동 취사장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사장 내 식사를 금지하고 도시락을 배부해 개별 식사를 지원합니다. 태백시가 노점상 소득 안정 지원 자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태백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의 소득 안정 지원 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시행하는 재난지원금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3월 1일 이전 사업자 등록 노점상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평창군 문화예술재단이 오는 21일까지 평창청소년 K-팝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평창 지역에 주소지를 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입니다. 재단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보컬과 댄스 등 K-팝 분야 전문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지역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북스타트 책꾸러미 택배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원주 시립중앙도서관은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북스타트 꾸러미 택배 지원 사업에 선정돼 한시적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역에 거주하는 3개월에서 35개월 영유아고 오는 14일부터 이메일로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선정해 북스타트 꾸러미를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